정상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해갖고 대통령이 뽑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투표는 조작하는 거예요. 투표 조작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없고요. 문재인한테 있어요. 그라운드 씨나 베이철이나 이런 애들이 제갈공명 노래 하려고 하는데, 제갈공명은 따로 있어 이 새끼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분이 제갈공명이라고 이 새끼야. 그분이 전력 쥐잖아. 시킨 대로 병사는 하면 돼. 머리 쓸 거 없이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고, 후퇴라 그러면 후퇴하고 이 새끼야. 그러면 된다고. 여러분, 지금은 혁명의 순간입니다. 혁명의 순간에는 혁명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진짜 현실적으로 하나씩 꼼꼼히 좀 따져보자. 우선 4월 2일 수요일까지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었다. 4월 3일 목요일 내각제 개헌 세력이 대통령에게 딜을 쳤다. 기각시킬 때는 6개월만 하고 내려가라. 부정선거 수사하지 말고 내각제 개헌만 해라. 당연히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개헌한 거니까. 요 얘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사실은 12월 3일 날 개헌하고 그 직후에 한동훈이 얘기했던 얘기가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6개월 내 하야하라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로 온 거예요.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간섭하고 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겁니다. 제가 이제 4월 4일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3일날 이 얘기가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각제 세력, 국민의힘 내각제 세력이 딜을 친 내용이 바로 이 칼럼입니다. 윤 대통령의 승복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의 신임을 잃은 걸 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단축이나 개헌 같은 거 뭐 할 수 있지.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딜이 추가적으로 4월 3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갔는데 거기서 깨졌다는 거죠.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은 6개월 안에 자진하야겠다고 일정부터 밝히기 바란다. 일정을 밝혀라. 일정 안 밝혔죠? 네. 우리 못 밝힌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됐다. 탄핵을 누가 인용시킨 거죠? 민주당이 아니고요. 김순덕이에요. 김순덕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 한동훈 이런 애들이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권성동, 권영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거예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그거 하다가 보니까 너 2, 3년 끌 것 같아? 그 6개월 만에 하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헌과 정치개혁 오다를 줘서 오케이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헌하고 뭐 하다 보면은 2, 3년 끌겠는데 그러면 좀 곤란한데 됐고 6개월 만에 내려온다고 얘기해. 약속해. 약속 안 해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야 괜한 갈등을 키우지 않고 윤 없는 새 대한민국.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갖고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 건데 복귀만 시켜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없는 사람 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복귀 말라 합니까? 그러면 탄핵 인용해라 해서 인용돼서 걸어 나오셨다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재명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이재명 찾아갔습니다. 이재명을 찾아가서 탄핵 인용할 테니 대선에서 개헌까지 같이 하자. 라고 오더를 정대철 고문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인용하는 걸로 할 테니까 대선하면서 개헌까지 같이 하자. 어떠냐? 이재명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탄핵 인용했는데 하자마자 이재명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대철 전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예.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안면을 싹 바꿨다. 예. 이재명이 한대 해서 급변심해갖고 탄핵 기각에서 인용으로 바뀌었고 이는 이상한 앞뒤 안 맞는 판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어떤 형태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했냐면 당연히 처음에 내각제 하면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겠죠. 국민 반발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연성 헌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개헌을 해갖고 앞으로 개헌을 쉽게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지금 투표권이 없고요. 해커들이 다 정하는데 지금. 그래서 바로 내각제를 가기는 어려우니까 옛날에도 이제 가려고 좀 시도했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했으니까 개헌을 쉽게 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과반 땅땅땅 하면 개헌할 수 있게 해갖고 나중에 내각제 하자 이런 형태로 가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역시 이재명은 명불허전 약속해놓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개혁의 따님들을 풀어서 우원식의 융단 폭격을 가고 이재명 내 스피커를 총동원해서 내란 종식이 뭔지 개헌은 무슨 개헌이야 이랬다는 거죠. 원래 약속 잘 안 시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캐릭터 아십니까? 근데 당장 부정선거 수사를 막아야 되니까 당장 그게 너무 급해서 마약 수사를 막아야 되니까 네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개헌 관련해 갖고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냐면 권성동이에요. 2월 11일 날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이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어요. 대통령 탄핵은 말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 하는 거는 다 불법이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감금
오염돼 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재명, 윤석열만 빼고는 다들 개헌의 뜻이 있었던 거고요. 대통령 탄핵 인용되자마자 의원식이 아니 저기 정대치한테 연락 받았겠죠. 야 저 이재명 오케이 했어. 예 알겠습니다. 아 형님 제가 발표했단 말입니다. 대선 개헌 동시 투표. 의원식이 소소소 올렸다. 이 개헌 내용이 그 핵심은 헌법을 연성 헌법을 바꿔갖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져낸 게 이때 핵심이었어요. 슬슬 이제 내각제적인 요소를 이제 하면은 바꾸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었던 거고요. 김동연이 대선 대응 동시 투표에 적극 동의한다. 권성동이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 동참을 해갖고 했는데 이재명이 말을 바꾸니까 개헌 논의에 너 왜 거부하냐? 절대 권력 휘둘러 보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개헌 수계라고 개혁의 따님 분들께서 막 달려가서 문자 폭탄 막 날리셔갖고 의원실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 이러다가 나 저기 욕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만살까지 살 것 같아. 그렇게는 안 되지 해서 네. 3일 만에 개헌 투표는 포기하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급해진 쪽은 내각제 개헌 세력이 됐죠. 이제 약속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쌍공과 한동훈 그리고 문재인 일파들 윤석열 복귀 후에 쏟아질 검찰 수사의 칼날이 두려워서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심정으로 서두르다가 이재명에게 사기를 당한 셈이니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 개헌은 물 건너갈 것이요. 단체로 드럼통 행위 불문가지인 바 그래서 나온 것이 반 이재명 빅텐트론입니다. 이 반 이재명 빅텐트론은 또 여야를 넘나들고 있어요. 여기에 이낙연도 참여할 겁니다. 국힘에서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한덕수하고 이제 1대1로 단일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이낙연도 낄 겁니다. 이재명은 빼고 다 같이 모여. 반 이재명 다 같이 모여갖고 후보 하나 내갖고 1대1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을 움직여갖고 법원에서 이재명의 투표권, 공무당연권을 이제 박탈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얘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재명이 이제 지지율 60%고 한덕수가 됐어요. 60% 대 30%다. 네. 그런데 이재명이 날라갔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65대 이재명 35를 만들든지 최소한 55대 이재명 45 정도 만든 다음에 이재명을 날려요. 어차피 얘는 선거에서도 대통령 안 될 거니까 법원에서 땅땅땅 해갖고 이제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 없지 않니? 이런 식으로 얘기될 거잖아. 그래서 부정선거, 여론조사, 부정판결의 핵심 키는 문재인 일당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도입해온 게 안경철이잖아요. 문영배만 해도 문재인 사람이잖아. 부산대 교수잖아요. 부산대가 문재인 거야. 그래서 조국이 부산대에서 조국 딸내미가 부산대에서 의대 장학금 받고 막 그랬던 게 그게 부산대잖아요. 거기가 텃밭이라니까. 걔네들 텃밭이라니까. 친노 친문 애들이 텃밭이 부산대라니까. 신라젠이 부산대에서 출발한 벤처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일당이 잡고 있으니 네. 대법 판결로 이재명을 보내든지 여론조사 조작으로 이재명을 보내든지 네.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을 보내든지 그것을 여야를 넘나드는 내각제 개헌 세력이 할 일이고요. 이재명 약속 안 지키고 지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 맘대로 했는데 걔가 대통령이 됐어.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약속 안 지킨 게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약속 안 지킨 거 갖고 언제든지 나를 협박하고 괴롭힐지 모르니까 협박 당하기 전에 미리 담궈야지. 그러니까 통한 사람들은 다 당구의 대상이 된다고. 정대철 같은 사람. 너 1번 딱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대통령의 편지에 적혀 있는 대로 여론조사도 조작되고 부정선거가 만연하여 중국 돈 먹은 자들이 천진 이 정치판에서 우리의 투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야말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낭만적이면서 나이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여론조사 열심히 하자. 투표 열심히 하자. 막 이러잖아요. 아니야, 그거 조작한다니까. 소용없어. 그냥 가짜표를 갖다 넣는다고. 사연표를 내가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여론 조작하고 투표 부정하고 할 거 누가 해야 되냐? 내각제 개헌 세력이 해야 돼. 걔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걔들이 잘하면 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해 줄 일이 아니야. 드럼통을 가도 걔들이 가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고. 그거 안 가고 이재명은 당과갖고 해서 내각제 됐다. 내각제 돼서 뭐 좋아. 그 세상이 이재명이 대통령 세상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래 버려도 저래 버려도 다 같이 버린 몸이라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솔직히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너무 말을 파기를 있게 써가지고 금투세는 이재명 제명세 그거 내가 해갖고 나는 한번 찍겠어. 저 새끼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위험해. 나는 사람들 자꾸 개몽시켜갖고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니까 나는 위험하지. 솔직히 나는 드럼통 가능성이 있다 보지만 니들이 왜 드럼통 들어가겠니? 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니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니들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 드럼통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론조사 참여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떨어뜨리자. 우리 안 그러면 드럼통 갈까? 그거는 과대망상이라는 겁니다. 당신 말고도 넣을 사람 많아. 드럼통도 한계가 있다고. 드럼통 1번은 네. 문재인이고 2번은 이낙연이고 3번은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한동훈이 검찰 장악해서 언제 날 치러올지 모르니까 이재명은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2번 이낙연이 대장동 터뜨릴 사람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힘을 합쳐갖고 이재명을 담가야지. 왜 우리가 담궈? 나는 드럼통 들어갈 사람도 아닌데. 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당신들 없다니까. 우리는 딴 걸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쌍권이야 기타 국회의원들이야 드럼통 안 갈 겁니다. 뒤로 야합할 거니까. 네가 팔아먹거나 이해하면 해도 나 배불러. 요것만 해. 이런 애들이니까 김경수나 김두관이나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전해철이나 기타 등등 드럼통 들어갈 자들은 쎄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들이받고 할 때 이제 이재명이 막 겉으로는 이제 그래도 당내 단합이 중요하고 뭐 받아들여야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많아 드럼통이. 내까지 올라오면 좀 시간 좀 걸린다니까. 그러니 드럼통이 겁나는 자들이 모여서 알아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요. 그러려고 드럼통 1번 문재인이 황급히 25일 서울로 올라와서 국회에 간다는 거 아니냐. 이재명을 당구고 내각제기는 어떻게 달성할지 뜻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들 마음대로 온갖 법을 다 어겨가면서 탄핵시킨 이 부당하고 불의한 짓거리를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크게 외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모여서 윤 어게인 온 윤을 외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몰입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요. 저들 정치 몰입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윤 어게인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윤 어게인 무브먼트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라운드 C나 베이철이나 이런 애들이 제갈공명 노래 하려고 하는데 전략 짜고 이러려고 하는데 야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어디서 제갈공명 노래 차고 있어 이 새끼가. 제갈공명은 따로 있어 이 새끼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분이 제갈공명이라고 이 새끼야. 그분이 전략 쥐잖아. 시킨 대로 병사는 하면 돼. 그래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성동격석 아닐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병사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돼. 머리 쓸 거 없이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고 후퇴라 그러면 후퇴하고 이 새끼 그러면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자마자 자필 편지를 왜 썼어? 윤어게인이라고 썼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윤어게인 좀 하는 거 아니야. 리셋 코리아 윤어게인. 그래 거기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윤어게인이. 지령은 지금 주고 있잖아. 지령은 한 명만 줘야지. 제갈공명이 군사가 지금 전략을 짜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간호가 갖고 나도 한 군령에 나도 한 병법해. 지금 옆에서 토다는 거라고. 토달지 말라고 이 새끼야. 그냥 유튜브나 해 이 새끼야. 변호사 차고 시곤방식이 말이야 이 새끼가. 누가 대통령이 너 보고 새끼야 전략 짜라고 했어 이 새끼야. 이게 네. 이제 왜 문재인이 당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네. 일단 이제 문재인이가 오늘 25일에 국회 방문한다.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안 와. 와도 안 돼. 전임 대통령 누구도 국회 간 적이 없어. 국회 왜 오시는데요? 예. 똥줄 타서 오지. 똥줄 타서 왜 오겠냐. 똥줄 타서 오지. 이대로 가면 이재명 그 새끼한테 내가 당길 뻔하니까 오는 거 아니야. 서울 방문. 국회가 아니고 서울 방문 2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오는 예가 없어. 일부러 낙향해갖고 한양 안 오는 거야 원래. 멀리 떨어져 지방에서 안 올라오는 게 맞아. 지가 직접 올라오진 않아. 근데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자기도 본인도 느낀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냐? 이재명을 당구로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야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하려고 온다는 겁니다. 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건 거죠 사실은. 김대중 재단은 정대철이 관련돼 있었던 거고 노무현 재단은 이해찬이나 유시민이나 네. 전해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을 거고 네. 다 같이 모아서 위험한 이재명을 이번에 꼭 담가보자. 그런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 그래서 모이는 거고요. 여기에 박찬대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이 누구 거죠? 문재인 거예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가 행사에 참석할 경우 문 전 대통령과 조화할 수 있다. 만나서 얘기하겠죠. 왜 판이 이렇게 돌아갔냐. 거슬러 올라가서 3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재명이 부산을 긴급하게 찾아가요. 네. 문재인하고 얘기를 하려고. 근데 문재인한테 바로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의 멘토라고 우리가 하는 송긴 신부를 만나러 약속을 하고 갔어요. 송긴 신부가 문 전 박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 넌 나하고 왼수야. 라고 문재인이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왜 1번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재명이 급하게 화해를 간청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찾아갔냐? 네.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3월 6일 날 매불쇼에 출연해갖고 네. 옛날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갔을 때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갖고 과반이 나와야 구속영장이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투표에 붙였는데 그때 가결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에 이탈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 일을 이재명이 국회의원 공천하고 할 때 감안해갖고 이제 다 쳐내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몰래 암암리 하는 거하고 말을 꺼내갖고 저 새끼들이 검찰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검찰하고 내통한 새끼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저 새끼들은 적이니까 내가 다 처단할 거야 라는 이제 의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매부쇼 나가서 했단 말입니다. 검찰하고 내통한 씨발 새끼들이 있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당을 쪼개자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에서 해명해라 사과해라 했고 친명 비명계 전쟁 2차전 임명 진용 생존 걸린 혈투가 예고된다. 이재명 2심 앞두고 긴장감 참았던 비명계 플랜 B가 주목됐다. 여기서 다리가 불살라진 거예요. 완전 친명하고 비명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골이 생긴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된 거고 선거법 고법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 여세를 막 몰아갖고 야시야 너 내려와 씨발 넌 안 돼 내가 후보 나갈 거야 라는 플랜까지 다 짜놨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법에서 무죄가 나왔잖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재명을 추가해야 되죠? 문재인이요. 1번 빠따야 무조건. 걔들이 죽여야 돼.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해갖고 대통령이 뽑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투표는 조작하는 거예요. 투표 조작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없고요. 문재인한테 있어요. 여론 조작. 그것도 우리가 조작할 수 없잖아. 그거 다 문재인이 잡고 있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투표를 해갖고 이재명을 이깁시다. 그거는 낭만적인 얘기고 소설 속에 동화 속에나 나온 얘기야.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누가 얘기했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선거는 싹 다 부정선거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싹 다 조작돼 있다. 여러분들한테 다 알아들으라고 친필 편지 써갖고 다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투표해갖고 이재명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대통령이 했던 이 쭉 얘기들은 다 부정한 얘기니까. 아니 투표가 의미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이 지지한다 해놓고는 돌아서 갖고 투표 누구 하지 고민하는 여러분 지금은 혁명의 순간입니다. 혁명의 순간에는 혁명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틀에 박힌 사고를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된다니까. 1, 2, 3, 4에 답이 없어. 지금 그런 거야.